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계 주요 인사를 만나보는 아시아경제TV 초대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계획에 따라 올해 공공주택 약 15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그런 가운데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속한 민간 건설사들은 해마다 평균 2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국민의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설협회 김종신 부회장과 부동산 정책과 전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신 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이 자리했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국의 주택사업자들이 모인 단체로서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입니다. 1985년도에 설립되어서 전국에 약 7,200여 개사 회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현재는 13개 시도에 지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원사들은 연간 약 한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을 해서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협회들은 이러한 회원사들이 주택 사업을 하기 좋게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주택 회원사들의 건익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서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기업이혼의 사회환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들 협회에서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상으로 보수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올해로 2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100세대에 달하는 노후주택을 무상으로 보수해주기 위해서 현재는 무상보수에 참여할 회원사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이라든지 또 지혜별로는 각종 장학금 지급제도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불우이웃에 대한 노후주택 이런 것을 무상으로 보수해주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이러한 사업 등을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확정을 해서 새로운 공헌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은 주로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예,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 20호,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20세대 이상을 이렇게 건설을 하거나 또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면은 이러한 주택건설 등록 업체들이 저희들 회원사로 대부분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한 7,200개 회원사들이 있는데요. 그 회원사들 중에는 조그맣게 단독주택을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건축업이나 토목업 이런까지 종합건설업을 하면서 크게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체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전국적으로 이런 시행과 시공을 갖다 동시에 하고 있는데 또 일부 회원사들은 시행만 이렇게 하고 시공은 시공업체한테 도급을 줘서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신탁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들은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면서 공사는 시공사한테 도급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협회가 그동안 이끈 성과를 몇 가지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시죠. 예, 우리 협회는 지난 한 1985년도에 설립돼서 한 7,200개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협회 설립 창립 초기에는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서 이 시공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협회가 적극 노력을 해서 1988년도에
5층 이하 저층 아파트에 대한 시공권을 획득을 했고, 이어서 1989년도에는 고층 아파트 시공권까지 획득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주택건설 등록업체들이 모든 아파트를 시작해서 끝까지 완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협회로서는 가장 큰 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가 당초에는 그 주택공제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제조합이나 주택산업연구원 이런 것을 저희들 협회 회원사들이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국토부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업무를 저희들 협회가 직접 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협회가 전국적인 단위로 이렇게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면 부양에서 규제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새 정부 들어서 6.19 대책이라든지 9.2 대책, 또 주거복지 로드맵, 또 그 가계부채 종합대책, 또 최근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규제 강화 정책들입니다. 이게 일부 강남권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과다하게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 과도한 상승을 갖다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규제 정책을 시행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대상 지역들이 아닌 지방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침체해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은 2016년도에 한 5만 6천 호 정도의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7년도에는 한 1000세대 정도가 증가를 해서 한 5만 7천 호 정도가 되었던 것이 2018년도 1월달 통계를 보면은 5만 한 9천 호 이 정도에서 거의 한 1개월 만에 2천 호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현황도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한 달에 한 20개 정도가 이렇게 회사가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던 것이 올해 이제 1월 달에 와서는 한 달 만에 100사 정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통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주택시장이 좀 침체 상황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최근에 일부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다행히 정부에서 안전진단 강화 기준이라는 그런 정책을 내놔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맞춤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좀 어느 정도 그 안정화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방의 주택시장을 비롯해서 이런 데는 좀 침체가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지방의 시장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올해 건설사들이 대규모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일부 언론 보도에서도 올해 주택 공급 계획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협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전년도보다 약 한 15%가 더 많은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공급 상황을 보면은 작년도의 공급 실적을 보면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전체적으로 10% 정도가 이게 적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회원사 중소 중견 주택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그보다 더 많은 한 30% 정도가 이렇게 공급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으로 이게 주택 공급 실적이 떨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올해도 그런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또 무역 여건이, 수출 여건이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외적인 요건들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또 주택시장의 규제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시장의 침체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근래 들어서는 국내의 가계부채의 상승률 자체가 지금 현저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고, 또 정부에서도 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활성화, 이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회원사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 100만 호의 서민주택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의 내역을 이렇게 보면은 공공에서 연간 한 17만 호 정도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또 민간 부분에서 공적 임대주택을 약 4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하고, 또 그 외에도 공공에서 서민 분양주택을 약 3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해서 연간 약 20만 호씩 한 5년간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동안에 살펴보면은 그동안에 이 임대주택 공급을 저희들 민간 부분에서 약 55% 정도를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는 한 7만 호 정도 되는 약 프로테지로 해서 한 45% 정도를 공급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공공 부분에서 이것의 한 2배가 되는 1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게 공공 부분의 활성화에 치중해서 이 정책이 맞춰져 있지 않나. 그래서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이 다 같이 활성화가 돼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 지나치게 공공 부분에 치중돼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이렇게 건설을 하면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 이자가 그동안에 한 3%, 또 아니면 3.5% 정도로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한 0.5%포인트씩 올려서 3.5% 또는 4% 정도로 이렇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민간으로서는 좀 더 이제 부담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부분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양도세라든지 법인세 이런 것을 중과를 배제를 해서 조금 혜택을 주어왔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합산을 배제를 이렇게 시켜줬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그동안에는 이제 5년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앞으로는 이제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감면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민간 임대 사업을 하기에는 불리한 부분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이 저희들 주택업계 쪽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지금 표준 건축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종전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이 건설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한 6만 호 이상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주택을 5년 동안 임대를 하다가 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다시 이제 자금이 회수가 되면은 새로운 임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분양 전환할 때 적용되는 표준 건축비가 근래에 한 10년 동안에 단 한 번 한 5%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지금 한 65.6%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게 되게 낮은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때는 그 가격이 너무 낮게 이렇게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1년에 약 2.5%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5년 임대를 하면은 거의 한 12.5%를 감가상각비로 빼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표준 건축비보다 한 12.5%를 뺀 금액으로 이렇게 분양전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은 이게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적자가 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 분양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임대 사업을 벌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건축비 같은 것이 합리적으로 잘 조정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분양제에 대한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분양제를 둘러싼 소비자들과 업체들 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분양제에 대한 입장을 들려주신다면요. 이 후분양제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을 해놓고 구매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주택을 구매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그 자금 부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저희들 회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 자금으로 주택을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금 부담이 여의치 않아서 주택 건설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주택의 공급이 많이 줄어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한다든가 이런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주택업체들이 전체 주택 공급량의 약 한 65% 정도를 이렇게 공급을 해왔는데, 상당 부분 업체들이 이런 공급을 포기를 하게 되면은 많이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선분양 하에서는 2, 3년 후에 입주할 그런 주택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해서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싼 가격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도 계약금, 중도금 해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내기 때문에 자금 압박에서도 조금 상당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빠르게 변화하는 주택시장에서 중소, 중견 주택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주택 산업이 그동안에 우리 그 국민 경제에, 내수 경제에 이런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맞춰서 우리 주택업체들도 신뢰를 많이 쌓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아파트 브랜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철저한 그 품질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신기술 같은 것도 끊임없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친환경 주택이라든지 고효율 주택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브랜드 가치를 계속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택 업체들도 많은 그 신뢰를 쌓고 좋은 그 사업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시장은 이렇게 보면은 과거처럼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보급률이 차면은 주택 수요가 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대행 업체들이 이렇게 주택 사업을 하기보다는 우리 주택 전문 업체들이 그런 주택 사업을 해나가기에 딱 알맞은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편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사들은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고 주택에 대한 품질 관리 이런 걸 높이고, 또 적은 그 가격으로서, 낮은 가격으로서 고품질의 그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계속 노력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주택산업은 실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어려워지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주택산업이 이렇게 내수 경기를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이거 일부 이제 그 조사에 따르면은 이런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면은 이게 민간 소비의 이런 하락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GDP 하락까지 이렇게 된다. 그 연구 내용에는 주택 매매 가격이 1% 정도 하락이 되면은 민간 소비가 0.06%가 하락이 되고 또 건설 투자는 0.24%가 하락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GDP 같은 경우는 0.02%가 하락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임대업 같은 이런 부동산 관련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전국적으로 약 한 223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근로자 1인당 4인 가구로 이렇게 산정을 해보면은 약 한 900만 명 정도가 우리 부동산 관련업에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연간 산업이 있는데 뭐 인테리어업이라든지 부동산 중개업, 또 이사업, 뭐 전기업 이런 부동산 연간 산업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보면은 약 전체 인구의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런 부동산 관련 산업에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건설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서 파급 효과가 크고 연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 사업 여건이 좀 어려운 시기에는 어떻게든 이렇게 시장이 갱착륙이 되지 않고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거기에 좀 집중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계획과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 주택 시장 여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협회에서는 어떻게든 주택 시장이 갱착륙이 되지 않고 어려울수록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회원사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할 것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 또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해서 어떻게든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2월 9일부터 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그 특례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자체가 저희들 그 회원사들이 사업하기에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국감정원 같은데 이런 그 상담센터를 설립을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주택도시기금도 낮은 이자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협회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우리 회원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6일부터 22일까지 국토교통부하고 합동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런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그 시공사 풀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제공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해외 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을 해서 그 대상 국가들의 주택 관련한 그 법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인구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주택 수요는 어떠한지 또 주택 사업 전망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연구 용역을 해서 자료가 나오면은 우리가 그 회원사들한테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택 시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우리 회원사들이 대체 사업을 많이 그렇게 찾아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서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협회를 통해 민간 주택 사업이 더 활발해지고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경제TV 초대석 이번 시간은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종신 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